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자,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로 와봤는데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까?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. 별로 없는 게 당연해.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공공기관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지. 어쨌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도입된, 이번은 아니지, 어쨌든 간에 옛날에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. 자, 여기 카드 뉴스를 한번 볼까? 국민의 새로운 권리, 적극 행정 국민신청, 소극행정 재신고라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. 2021년 7월 27일 도입되었다고 해. 적극행정 국민신청이란 무엇인가? 국민이 공공기관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다는 것을 이제 권리화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. 그럼 소극행정 재신고는 무엇인가? 공무원이 복지부동 이런 걸로 소극행정을 했을 때 한 번 더 재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조치나 권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두 가지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,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. 물론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.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소극행정 재신고 그리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잖아. 그런 게 아쉬워. 정말로 이런 거 궁금할 때 바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지. 하지만 여기서 알려줄게. 일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이 소극행정 재신고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. 혹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국민신문고는 사실 민원이 있으면 대부분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.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신청하면 그 담당자가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지. 솔직히 해결될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넣든 아니면 전화를 하든 해결이 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어. 그런데 여기에 적극행정 신청이라는 메뉴와 소극행정 신고라는 메뉴가 있지. 일단 소극행정 행정 신고를 한번 클릭해 보겠어. 자, 소극행정이란 무엇일까?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바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극행정이야. 즉 국민의 권익과 편의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하라고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.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끔 우리가 공무원들을 상대할 때 불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야. 그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사실 잘 몰라.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얘기하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지. 하지만 공무원이 하는 말이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다 그렇지만은 않아. 왜냐면 공무원들도 워낙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생기거든. 혹은 이제 막 이 업무를 시작한 경우도 있겠지. 어쨌든 간에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,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한다고 해. 이런 개념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. 이 예시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지. 왜냐하면 이 소극행정 신고를 하기 위해선 이 소극행정 민원에 해당되어야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. 즉 탁상행정, 적당 편의, 업무 혜택, 관중식 행정. 물론 공무원의 행태로 인해서 이제 분노를 유발한 국민의 경우라면 사실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소극행정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. 그러나 사실 이 민원이라는 게 민원인도 어느 정도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. 어쨌든 이런 소극행정을 신고하는데 중요한 건 이 소극행정 신고 후에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가 있어. 아까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살펴봤던 바로 이 소극행정 재신고는 요 메뉴에서 할 수 있는 거지. 즉 소극행정 신고를 하고 처리 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소극행정이 시정, 변경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, 부적절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1차적으로 소극행정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한테 신고를 한다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극행정 신고가 없다. 그러면 이 재신고는 할 수 없어.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켜줘야 해.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걸 해달라고 하면 그들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. 이렇게 해서 소극행정 재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까 전처럼 그 카드 뉴스에서 본 것처럼 재검토나 조치를 권고하게 되지. 그렇다면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? 그렇다면 아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어떤 걸까? 일단 소개를 먼저 보자. 어떤 때에 우리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? 이건 조건이 있어. 이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지 적극행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야. 즉, 첫 번째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해. 단순히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익 목적은 안 된다. 그런 얘기고,
두 번째는 이미 민원을 제기했으나 반려된 사안이어야 해. 즉 기존에 아무런 민원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주세요. 이런 거는 불가하다는 얘기지. 그리고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법령이 미비하다, 혹은 법령이 불명확하다, 혹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해석이다. 이런 경우로 인하여 반려되었을 때 국민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와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지. 다만 이러한 신청 불가 사유가 있다는 사실, 즉 단순 질의, 진정, 불만, 민원인 경우에는 도움을 줄 수 없어. 그리고 법령 미비나 법령 불명확이 잘 모르겠다는 것은 이렇게 예시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,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극행정 신청을 할 때 이렇게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하게 돼 있지. 자,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, 그리고 또 기존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. 또는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서 불수용되었습니다. 이렇게 예를 모두 선택해야 하고, 또 나머지 수사냐, 화해냐, 인사행정이냐, 혹은 동일한 내용으로 적극행정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? 까지 모두 아니오가 되어야 우리는 다음으로 넘길 수 있지. 이렇게 적극행정 신청을 통해서 처리된 사안을 한번 볼까?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인해서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권고를 했다고 해. 즉 어떤 사람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다자녀 가구에 자녀 수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. 라고 이제 신청을 한 거지. 즉 이분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1차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법령이 미비되었거나 혹은 법령이 불명확해서 이걸 처리를 해드리기 어렵습니다. 라는 답변을 받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야. 자, 여기서 말하는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대충 뭔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. 그 소득 분위에 따라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, 문제는 두 자녀인 4인 가구와 혹은 3자녀 이상인 5인 가구가 소득 인정액이 같을 때 그냥 같은 구간에 속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어. 이게 무슨 얘기냐? 즉 자녀의 수는 이런 소득 구간을 나누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야. 즉 자녀가 많으면 이 소득 구간이 조금 더 유리하게 반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한 걸 거야.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했는가? 이거는 합당하다, 인정할 만하다 해서 이제 형제 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의 미혼 신청자여야 해. 만약에 결혼한 대학생이라면 일단은 안 된다는 거를 또 조건을 했네. 어쨌든 이 재산을 조사할 때 인적공제를 도입한 소득 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했다. 즉 셋째 이상인 자녀부터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한다는 거야. 즉 이제 소득이 40만원이 줄어들어. 물론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득 수준 산정 시 3자녀 이상 자녀 수를 비례하여 인적공제 40만원씩 인정했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야. 이 몇십만원 차이로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. 자, 대충 이런 예시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이렇게 이용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. 물론 이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야. 꽤 시간이 걸릴 수 있어. 특히 이렇게 뭔가 검토와 물론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바꾸었다는 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. 자, 오늘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신고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어.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때 쓸 수 있어야 우리의 세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? 즉,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있다면 여기 국민신문고에서 혹은 이러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싶다 할 때도 여기 국민신문고를 꼭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. 그리고 그에 대한 이용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부디 잘 읽고 신청을 하길 바래. 그럼 모두들 화이팅 하자고.